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한 지도 어느덧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 JTB 전주방송은 도내 언론사 중 처음으로 이 총리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새만금 개발공사를 언급하며 새만금은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내년도 새만금 국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상황.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지금은 SOC 건설에 집중해야 될 때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본금 3조 원의 새만금 개발공사를 세워 매립 사업을 진행하게 한 것도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반영된 거라는 설명입니다. 매립과 그 이후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담하는 기구를 이렇게 상시적으로 두면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할 것 아니겠어요. 잼버리 대회 부지에 농지기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본 대회는 2023년이지만 2년 앞서 2021년에 열리는 예비대회 성공이 본 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비대회가 잘못되면 본대회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저희들의 내부적인 목표로는 2021년이 잼버리 대회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이 총리는 군산 조선소 문제는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이 대통령에게 2019년 재가동을 얘기한 만큼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속 접촉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군산 경제를 위해 제안한 해양 관광거점 조성 사업 등 세 가지의 대형 프로젝트도 최종 보완 계획이 나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 임명 당시 전국에서는 호남이 소외됐지만 호남에서는 전북이 소외됐다며 자신에게 구체적인 당부를 한 일화도 공개했습니다. 이 총리께서 전북을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전북의 무엇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그런데 그것까지 다 공개하면 이제 딴 데서 좀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질지 모르니까. 이낙연 총리는 잼버리 부지와 AI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취임 이후 전라북도를 4차례나 공식 방문했습니다. 고창과 인접한 전남 영광 출신의 이 총리는 할머니와 어머니, 부인이 모두 전북 출신인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며 전라북도가 고향의 절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훗날 어떤 총리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묻자 국민에게 말과 행동이 믿음을 주고 어려운 현안을 잘 해결해낸 총리가 되길 소망한다는 말로 대담을 마쳤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AI 발생 위협을 낮추기 위해 오리 사육을 겨울철에만 일시 중단하는 이른바 사육 휴지기 제도가 이달부터 확대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상시화한다는 계획인데 휴업 보상금 수준 등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6곳의 오리 사육 농가가 넉 달간 사육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AI가 2차례 이상 발생한 곳 등입니다. 매년 발생한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발생해야 몇 개월 노느니 차라리 정부에서 주면 힘들지만 차라리 쉬는 게 낫다 생각을 하죠. AI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육 휴지기제는 이달부터 확대됐습니다. 3년간 한 번이라도 AI가 발생한 곳 등으로 대상을 넓혀 추가로 44개 농가가 내년 3월까지 휴업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휴지기제를 해마다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이에 대해 휴업 보상금이 적어 참여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현재 휴업 보상금은 평균 소득의 80%로 마리당 510원입니다. 보상금 워낙 턱없이 적으니까 간신 이자 갚을 정도밖에 안 주니까 생활을 못한 핑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축산업체가 농가의 사육을 위탁하는 구조 속에서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충북 지역에서만 대규모 휴지기제가 시행되자 축산업체는 전북 등의 농가에 사육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동시에 실시를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육주 수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같은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멸종 위기종과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육지 면적의 17%로 자연보호 지역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듯 보호구역은 점점 늘어나는데 지자체는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와 보호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금강에서 불과 200~300m 떨어진 익산의 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0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큰 고니를 비롯해 해마다 많은 철새들이 이곳에서 겨울을 납니다. 하지만 야생생물보호구역인 이곳에선 지난해 12월 4,100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축사가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보호구역의 개발을 제한할 조례가 없어 개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보호구역이라서 개가 안 되냐 의뢰가 왔을 때 지금 현재는 보호구역으로서 단속하는 것은 없고 현재는 단속하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규정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지자체의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법적 근거는 있지만 조례를 만드는 건 의무가 아니라서 대부분 지자체는 보호구역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곳은 전국을 통틀어 경기도 화성, 고양 등 단 9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구역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정책들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육지 면적의 약 17%까지 보호구역을 늘릴 계획이지만 지자체가 관리에 소홀하면서 말뿐인 보호구역에 그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성인 오락실의 불법 사행성 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업자들의 영업 수법은 점점 교묘해져서 갈수록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줄지은 모니터, 화려한 그림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법 사행성 영업을 벌인 성인 오락실입니다. 이 업소는 게임으로 모은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건 불법 오락실이 한창 유행할 때와 같습니다. 다 해줘요. 한줄 알면 누가 오라고 합니까, 걔님. 다 해줘요. 대신 그 수법이 교묘해졌습니다. 환전을 요구하자 의식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돈을 건네고 좀 더 치밀하게는 숨바꼭질 환전도 벌입니다. 환전상이에요. 어디 뭐 화장지 두 번째, 첫 번째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돈을 놓고 화장지 밑에 있으니까 떠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환전을 해요. 업자들은 많게는 월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보통 100대 정도 운영을 해요. 그냥 순수익 업주로 떨어지는 그냥 5천만 원 정도는 벌더라고. 100대 운영을 했을 때 한 달에. 돈을 날리는 피해자가 속출하자 경찰도 부심하고 있지만 단속에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려놓고 업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교묘해져서 숨바꼭질을 하고 그런 환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 문제로 번졌던 바다 이야기 사태도 벌써 10년 전.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를 틈타 사행성 불법 영업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경찰은 업자들의 교묘해진 수법만큼 더욱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남원시가 시민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준비에 나섰습니다. 장수농식품은 몽골시장에 진출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시와 남원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지역상품권 발행에 따른 장단점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한 남원시는 내년 하반기에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남원 시내에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식품클러스터 사업단과 몽골 카스타운 그룹이 장수농식품의 몽골 시장 진출과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카스타운 그룹은 오비맥주와 삼양라면, 웅진음료를 몽골에 수입하고 있는 유통업체입니다.
2017 동물약품 수출 국제 컨퍼런스가 필리핀과 베트남, 우간다의 동물약품 산업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동물약품 수출의 활성화와 수출연구 사업단의 활동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출범한 완주군 청소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마을버스 노선 확대, 청소년 홍보단 운영 등 7가지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완주군은 가결된 안건들을 검토해 시행 가능한 정책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국민의당 내 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대 세력인 평화개혁연대가 이번 주 전주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평화개혁연대는 오는 19일 전주의 한 예식장에서 국회의원과 도내 광역, 기초의원은 물론 일반 당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른바 만민 공동회를 열고 당의 정체성과 향후 진로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평화개혁연대를 주도하고 있는 정동영,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북대와 원광대가 의대 정원 배정과 상관없이 서남대 의대 재학생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는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원광대는 학생들의 장래를 고려해 정원이 배정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원 배정 방법과 규모를 논의하고 있으며 교육부와의 조율이 끝나면 이번 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양한 기관들의 창업 지원을 놓고 중복 투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은 경제통상진흥원과 테크노파크는 물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학들까지 제각각 창업교육과 지원을 펼쳐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통폐합을 주문했습니다. 전라도는 그러나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을 지원할 경우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창업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민 6,200여 명이 영광원전이 납부하는 이른바 원전세를 고창군에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법률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원전세로 불리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발전소 행정구역에 납부하도록 돼 있어서 한수원은 지난해 전남 영광군에 442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지만 고창군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고창군민들은 영광원전으로 적지 않은 온배수 피해를 겪고 있는데도 지방세를 전혀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안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과 충남, 세종 등 3개 시도의 관광지를 개발하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도는 내년도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비로 125억 원을 확보해 무주 태권마을과 완주 삼색마을,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등 10곳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전북과 충남, 세종 등 3개 시도의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북의 총 사업비는 2,842억 원입니다. 정읍과 완주에 농공단지 한 곳씩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전라도는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읍시 이반면에 오는 2019년까지 철도 차량 전문 농공단지를 만드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주군 삼예읍에 완주 테크노밸리 등과 연계해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농공단지 조성안도 통과시켰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에서 해넘이와 해맞이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 고창군과 완주군이 해넘이 축제를 취소했고 장수군과 임실군이 해맞이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전라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닭과 오리 등을 키우는 가금류 농가와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 활동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6도 등 3도에서 7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아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낮 기온이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에 머물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밤과 글피, 주말에도 눈 소식이 있겠고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제시 금산면 회평마을 주민들이 60만 원, 김제시 금산면 거야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김제시 금산면 신평마을 주민들이 19만 2천 원, 김제시 금산면 시목마을 주민들이 7만 원, 익산시 왕국면 호읍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